안녕하세요. 포효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해외 선박 취업한 선원분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선주 측에서 선원법상 정해진 것보다 더 낮은 재해 보상금만을 지급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해외 선박 취업 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정당한 재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취업 선원 재해 보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표와 같이 재해 보상금의 종류 및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보상은 선원분이 재해로 사망하셨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승선평균 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특별보상금은 일반 선원의 경우 4만 달러, 어선원의 선원의 경우 2만 달러를 지급하며 일반 선원의 경우 7만 달러, 어선원의 경우 5만 6천 달러로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장제비, 즉 장례비입니다. 승선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최소 지급 금액은 일반 선원의 경우 4,500달러, 어선의 선원의 경우 3,000달러로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보상은 치유가 된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며 산재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장애 등급에 따른 일수의 승선평균 임금을 곱하고 여기에 특별보상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특별보상금은 산재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산재장애 등급에 따른 일수의 일반 선원의 경우 30달러, 어선의 경우 12달러로 곱하여 계산됩니다. 상병보상은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상 직무외로 나뉩니다. 직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4개월 이내는 매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직무외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요양보상은 치료 등 필요비용을 이야기하며 상병보상 및 요양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선원의 상태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보호법상 제1급에 해당하는 일수의 승선평균 임금을 곱하고 여기에 특별보상금을 더하여 일시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선원분들이 해외 선주 측에서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는 대개 비슷합니다. 첫째, 사고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재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둘째, 직무상 재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직무 외 재해보상을 주장하는 경우. 셋째, 승선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을 자의적으로 깎아서 낮은 재해보상금만을 지급하는 경우. 넷째, 재해보상금 항목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하며 낮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섯째, 재해보상금 지급 이후 남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줘야 함에도 이를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부당함을 느끼시겠지만 선주가 해외에 소재한 회사이기에 분쟁을 국내 혹은 해외 중 어느 곳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고 설사 다툰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붙어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정당한 주장을 해도 해외 선주 측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지급 거절을 하면 실질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유일한 해결 방안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선박을 압류하는 등으로 모든 금원을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대형 선박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선박이 잠시라도 압류되면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고 압류가 예정되면 그 전에 대부분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금일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법상 정해진 재해보상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송 진행 배경으로는 원고분은 어선원으로 해외 피고 선박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소형보트 수리 작업을 감독하던 중 당시 함께 진행되었던 어초 이동 과정에서 어초에 걸린 선박의 다른 부분이 밀리면서 허리 부분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결과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타 작업의 상황을 살펴 위험지역을 벗어나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한 과실이 있고 원고에게 선언법에 따른 일시보상금 약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시보상금 채무는 남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분께서 나름 일시보상금을 산정해 본 결과 선주가 지급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승선평균 임금의 산정이었습니다. 선원 측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받은 총 임금액을 기준으로 승선평균 임금 및 일시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원 측에서 산정한 승산평균임금은 약 39만원으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일시보상금은 약 6억 3천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외 선주 측에서는 원고는 어선원이므로 선원법 제5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어선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월 고정급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승선평균임금 및 일시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선주 측에서 산정한 승선평균임금은 약 11만원이고 이를 기초하여 산정한 일시보상금은 약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양측이 주장하는 일시보상금의 차이가 무려 4억 원에 이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0일로 나눈 값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승선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약 3,500만 원에서 승선기간 일수 90일을 나눈 약 39만 원이 인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일시보상금은 약 6억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법원이 인정한 약 6억 원의 일시보상금에서 기지급한 일시보상금 약 1억 9천만 원을 공제한 약 4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선주 측에서는 재해보상금을 조금이라도 과소하게 지급하기 위해 승선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자의적으로 깎아서 주장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률에 근거하여 타당한 주장을 해도 선주 측에서 받아들이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선박회사는 선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사실, 시간이 흐르면 선원들이 마지못해 선박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낮은 금액의 재해보상금 합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박회사에서 주장하는 재해보상금과 여러분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금 사이에는 엄청난 액수의 차이가 존재하니까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의 권리를 전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재판을 통해 대부분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부터 받아올 수 있어 손해도 없습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해외 취업 선원 재해 사건, 승소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보험 산재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